장정영제 시대 대한민국 스타트업계 무한도전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텍스턴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쫄지 말고 창업 작가 이은입니다. 예, 오늘 특별한 자리에 저희가 초대받아서 왔는데요. 네. 예, 이 행사 이름은 예, 아주 2015 봐야 되는군요. 대한민국 모바일 컨퍼런스 예, 원투데이 2015 주최. 예, 모바일 컨퍼런스에 네. 왔는데 첫 세션으로 오늘 로켓롤 죄송합니다. 자, 항상 로켓롤이라고 그래가지고 늘 로켓롤에 우리 김원태 대표님과 그리고 세리세 김대현 대표님 모셨는데요. 네. 그 두 분 뭐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혹시 또 로켓롤 그러면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고 또 세리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우리 김 대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겟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원태입니다. 로겟롤은 김기사, 국민의 김기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 서비스가 2011년 3월 11일에 오픈을 했는데 오픈하자마자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서비스를 오픈했는지 몰랐을 때 주목을 받지 못했네요. 대한민국 모바일 랩 어워드에서 서비스 한 달 만에 저희를 발굴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 저희는 뭐 아버지자 어머니 같은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사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계셔서 사장님 나가셨는데 조금 늦었네요. 조금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예, 우리 김대현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14년 해성같이 등장해서 2015년 해성같이 인수된 주식회사 세리세 김대현입니다. 예, 저는 분위기 다르네요. 알게 모르게 등장해가지고. 근데 본인도 무한하게 하고 그런 얘기하면서 무한해하고 계세요. 해성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굉장히 무한해하십니다. 예, 오늘 자랑스럽게 하셔도 됩니다. 예, 조금 더.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아마 이제 중고 거래를 해보셨으면 아마 대부분 어떤 불편함을 겪으셨을 텐데요. 뭐 직접 거래도 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이제 그런 불편함을 저희는 이제 모바일 앱으로 저희 세리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판매할 수 있고요. 저 전문 인력의 검수한 제품을 이제 믿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중고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저희가 아쉬운 게 네. 제가 쫄투가 180회를 했는데 네. 두 회사 다 모시지를 못했었어요. 예, 우리가 안목이 좀 부족해가지고 키노트로 박종환 대표님은 김기사에 이미 뜬 이후에 네. 좀 아쉽게 생각하고 오셔가지고 너무 해석같이 등장을 해석같이 인수되는 바람에 모집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서비스 현황, 뭐 다운로드라든가 사용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네, 저희 김기사는 지금 가입자는 이제 1,000만 명이 넘었고요. 네, 월 기란내를 하는 횟수가 한 2억 건이 지지난달에 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2억 넘어서 건, 예. 지금 한 2억 3천만 건 정도 되고 있고 올해 들어서 급속하게 더 많이 성장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셀리스는 어떤가요? 네, 너무 김기사에 대해서 너무 성적이 초라한데 네, 저희는 지금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는 20만 정도 되고 있고요. 이제 누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30억 원 정도 이제 중고 전자기기를 저희가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저희한테 사가지고 저희 법인들도 많이 구매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합리적인 소비 경험을 많이 드리고 있는. 아직도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먼 저희는 그런 회사입니다, 사실. 예, 두 회사 다 궁금한 게 증가율이 어떻게 되나요? 대충 월 증가율이라고 할까요? 뭐 트래픽이나 또 사용의 증가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커머스 회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제 주로 KPI가 이제 판매액, 얼마나 물건을 판매했는지가 중요한데 월 저희가 한 20에서 30%씩 계속 성장하고 월 20-30%면 엄청난. 이번 달 기준으로는 한 3억 정도 월 판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성장을 쭉 뭐 빠른 성장 해오셨지만 카카오 인수 이후의 성장률이 그 전하고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떻나요? 네, 차이가 많이 나고요. 네.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인수 이후에 더 많이 이제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카카오 택시 역량이 상당히 크겠죠. 그렇죠. 택시도 그렇고 다른 서비스하고 연결되는 것도 그렇고 또 워낙 또 언론에서 또 많이 저희를 다뤄주셔서 참적인 이제 M&A 모범사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거의 뭐 하루에 또 평일 같은 경우에 한 10,000명에서 15,000명이 신규로 가입하고 계시고 주말에는 뭐 2만 명 가까이 가입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오시는 카카오 정주환 부사장님께 여쭤봐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카카오에서 본인 회사를 인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카카오, 예, 왜 답이 확실한 우리 김 기사부터. 카카오는 말씀해 주시죠. 저기 카카오 택시 때문에 좀 올 마이크 좀 네, 가까이 좀, 주세요. 예.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 택시 때문에 저희가 그 올 2월인가 3월인가 그때 뵀었는데요. 카카오 네. 택시를 오픈하자마자 그 기사분들께서 내비게이션에 대한 이제 요구가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이제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미팅하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연결을 해드리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업 제휴 때문에 만났는데 하면서 이제 서로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비슷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또 저희가 굉장히 서로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카카오 택시가 그러면 다른 내비를 쓰고 있었나요? 아니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아예 없는 네. 상황에서 기사들의 그 북받치는 요구에 의해서 네네. 자연스럽게 업무 제휴부터 하다가 이제 연결된 네네. 케이스다. 네네. 예. 뭐 세리스는 중고거래 어떻게 연결이 되셨나요? 왜 의지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아마 이제 중고 거래와 이제 카카오 생각하면 굉장히 좀 생뚱 맞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처음에 그런 말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네. 근데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의견을 교환할 때도 이제 뭐 많은 그림을 그렸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중고 거래는 기본적으로 양쪽에 사람이 있는 시장인데 사람들이 양쪽에 있어야 거래가 되는 그런 시장인데 네. 그 사람을 연결하는 거는 카카오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이제 톡이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 플랫폼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한테 특정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은 카카오도 유리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좀 앞으로 잠재 가능성을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이제 기존의 중고 시장 자체는 10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네. 예, 그런데 기존의 어떤 뭐 그런 카페에서 거래하는 그런 것들이 지난 10년 이상 별로 혁신적이지 않고 개선된 포인트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이제 저희랑 카카오랑 같이 한번 태핑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서로 그러니까 빛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이버의 중고나라도 일단 뭐 약간 그렇고 네이버의 번개 장터도 있고 그러니까 카카오도 뭔가 내양마가 하나는 필요했었고 거래 시장 규모도 크니까 네. 뭐 이런 그런 계산도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뭔가 개인 간 거래 시장을 네. 조금 더 편리하게 혁신적으로 바꿔보자. 그런 네. 포인트가 아, 또 한 말씀 예, 예,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오토 그 카카오 택시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오토가 앞으로 있을 건데 오토라는 게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사실 이제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그 실제로 그 오프라인의 로컬 장소까지 이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실제로 거기를 방문했다는 걸 인증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가는 동안은 또 화면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저희가 한번 길 안내하면 평균 40분 정도를 화면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또 그 사용자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가 그래서 있습니다. 얘기 들으면서 딱 느끼는 게 딱 뭐 이렇게 저 눈을 뜨면은 카톡 메시지 확인하고 뭐 차를 몰고 가면서 긴 기사 쓰면서 또 카톡 플랫폼에 또 녹아서 지내고 가가지고 전자제품 있으면 셀리스로 팔고 결국은 시간을 점유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카카오가 우리가 그 모바일 환경에 노출된 모든 시간을 점령하려고 물론 네이버도 그런 전략을 피고 있고 구글도 피고 있지만 그런 전략에 좀 더 가까이 간다는 느낌이 좀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특히 저 개인적으로도 로겐롤을 카카오가 너무 싸게 사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거꾸로 너무 싸게 팔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셀이 경우에 같은 경우도 가격이 노출로 되진 않았지만 먼저는 났지만 뭐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대체 그 가격에 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여기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두 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김 대표님. 예. 예. 뭐 저희는 부러워요. 그 금액을 노출을 안 해서 저희는 너무 대대적으로 노출을 노출되니까 본인이 얼마 버는지 다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예. 단점이 또 있네요. 예, 단점이 있는데 그 뭐 그런 기사가 나고 나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 비싸게 하지 않았냐? 아니면 너무 싸게 하지 않았냐? 주로 이제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너무 싸게 팔지 않았냐? 그리고 밖에 계신 분들은 너무 비싸지 않냐? 이렇게 이제 네. 많이 반응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뭐 가격은 사실은 뭐 서로가 어떤 이제 타협 협상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비싸냐 싸냐는 나중에 뭐 2년, 3년, 5년 후에 이 시너지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싸게 파는 입장이 아니라 파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오래 팔았기 때문에 네. 사는 입장에서 그 이후에 싸게 샀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사이드 포텐셜이 더 컸었기 때문에 네.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산 입장에서 싸게 샀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더 낫다. 예. 네. 알겠습니다. 좀 만족스러운 대답은 아닌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 보세요? 가격 그 이슈에 일단 대해서. 뭐 저희가 가격은 비공개라서 비공개인데 그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아니 훼손같이 등장했으면은 높은 가격에 사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 좀 이따가 우리 투자하셨던 여기 김기준 상무님께서 제가 여쭤보는 걸로. 예. 예, 그런데 뭐 항상 이제 모든 창업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 처음에 이제 창업할 때는 우리들 뭐 매각보다는 더 키워서 뭐 1빌리언, 2빌리언 만드는 거에 이제 포커싱이 더 있고 좀 더 이제 크게 나가고 싶은데 이제 중간에 그런 제안이 왔을 때는 사실 좀 쳐다도 안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그래서 그때 이미 다른 또 투자 딜이 있었었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었는데 왜 바뀌었냐면은 이 시장을 한번 제대로 받고 싶었던 마음이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중고 시장은 사실 기존에 확고한 1등 플레이어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거를 태핑해야 되는 시장인데 저희끼리 한다고 하면은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리소스도 많이 들어가고 예, 좀 그런 포인트가 보였어요. 그리고 트렌드는 너무 빨리 바뀌었어. 그냥 중고나라를 깨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네, 중고 하나 잡고 싶었습니다. 예, 근데 그 두 분 다 이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지만 네. 과연 이게 진짜 맞는 타이밍이냐, 네네.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하는 게 맞는 타이밍이냐, 그런 고민과 그 내부적인 어떤 그런 그 협의와 논쟁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왜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타이밍은 사실은 이제 올 초에 네. 저희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투자 그래서, 유치. 예,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한 150억 규모의 네. 좀 큰 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때의 밸류는 상당히 이제 저희 인수 가격보다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높았던 예, 이렇게. 예, 높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뵀었고요. 네. 그 타이밍은 그래서 그때 저희는 판단을 했어야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받든지 아니면 이제 그때 이제 그 M&A를 진행을 하든지 왜냐면 이제 그거를 투자를 받게 되면 또 그 밸류로 매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판단을 하는 시점은 그렇게 된 거고 그거를 왜 그때 했냐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뭐 처음에 뭐 조그만 이제 뭐 리어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그걸 자동차로 개조해서 이제 도심지까지 왔는데 이거를 외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달나라로 가든지 해서 이제 비행기나 로켓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운전할 만큼 이제 아직 라이센스를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요. 되게 문학적인 표현. 아, 예. 네. 네. 예. 네. 그래서 예. 그런 경험이 많은 예. 그런 분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예. 라이센스를 달나라까지 가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M&A를 협상을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몇 번 했었어요. 아. 예, 몇 번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하면 할수록 기분 나쁜 딜도 굉장히 많고 네. 또 이 목적이 이제 인수가 아니라 다른 목적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면 할수록 이제 신뢰나 이런 것들이 더 높아져서 저희가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 짧게 네.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달나라는 대체 또 어느 수준인가요? 예. 달나라라는 말씀하시는 얘기하시는 거죠. 예, 앨런 머스크가 화성을 얘기해서 저는 달나라로 알겠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예. 뭐 유니콘이 되겠다라든가 뭐 그런 거는 예, 그런 맞습니다. 마이크. 예, 예,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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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마션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예. 김대현 대표님은 네, 타이밍은 어떻게? 저희도 뭐 이렇게 처음에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수 제안 왔을 때는 이제 좀 거절을 했었었고 복수 이제 투자 기관들과 실제로 텀시까지도 이제 주고 받았던 상황이었는데 가장 좀 믿음의 크기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있었던 분들은 아무래도 중고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부정적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또 선입견이 또 되게 좀 이미지가 저평가된 시장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크게 그렇게 믿음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이런 스탠스였는데 이제 저희 말하는 그 K벤처 그룹 이제 담당 분들은 굉장히 큰 믿음이 있으셨어요. 예, 저희한테서. 그래서 뭐 실제로 술도 엄청 많이 먹었고요. 사실 엄청 술도 먹으면서 서로 진솔한 대화
한 3-4번 나누다 보니까 아, 저도, 예. 저도 카닥을 K벤처 그룹에 매각을 했는데 술 한 번 안 사던데. 그 인수 딜 할 때. 왜 파전을 파전을 안지 모르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 전에 네. 두 분께서 앞으로의 계획, 그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밝혀주실 수 있는 것만 좀 밝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제가 먼저 큰 선배님이시니까 저희는 이제 중고 제품을 판매하는데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새 제품을 사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합리적인 쇼핑 경험 드리는 거 그게 첫 번째 목표가 있고요. 여러분의 돈을 아껴 드리는 거 그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네. 지난 10몇 년간 혁신 없었던 이 시장을 저희가 진짜 한번 제대로 정말 높은 수준 높은 경험을 중고 거래 경험을 드리는 거 그거 두 가지 목표로 해서 더 많은 분들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저는 뭐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앞으로의 저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그동안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 사실 저희도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싶었지만 어떤 리소스나 어떤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들을 이제 좀 과감하게 그 보완을 해서 정말 국민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하겠습니다. 네. 뭐 저기 시간 관계상 좀 질문을 한두 가지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보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요. 예. 저희가 시간도 좀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메꿔야지 이게 쫄트 한 편이 완성이 되거든요. 반응이 알겠습니다. 없네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근데 그 사업 그러니까 이게 내비게이션 사업이든 중고거래 사업이든 그 사업 시작할 때 M&A가 목표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뭔가 또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을 거라고 느껴지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비게이션 사업은 규모의 경제를 이뤄서 매출을 내고 이렇게 해서 뭐 IPO 가는 모델은 아니라고 여겨지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M&A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신 건지 그건 어떻게 전혀 예. 창업할 때 저희는 그 모토가 이제 투자받지 말자, 상장하지 말자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M&A는 생각도 안 했고요. 네, 그래서 네, 네. 왜냐하면은 이제 투자를 이전 회사에서 한번 받아보니까 받으면 받을수록 피곤해진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장을 했더니만 상장하면 굉장히 좋은 제대로 된 투자자를 못 만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상장을 하면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네. 그 이전 회사에서 한번 매각을 했는데 매각을 그 시너지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이제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가 행복해야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부터 행복하자. 그래서 네. 이제 회사 이름을 계속 아까 락큰롤 저희 의도는 그겁니다. 락큰롤처럼 그 즐겁고 행복하게 서비스하고 우리부터 행복하자라고 이제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네.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배 타고 나가면 이제 그 목적지 가야 되는데 이거 고기 잡느라고 이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아까 M&A 협상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같이 이제 딜을 하니까 그런 아군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투자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흘러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하고자 하는 방향, 저희는 로겐롤은 엔드 빼면 로컬이거든요. 로컬 비즈니스를 가장 잘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해서 그렇게 해서 투자를 받고 또 이런 이제 그 M&A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M&A를 목적으로 회사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결코 M&A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이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뭐 투자도 받게 되는 거고 뭐 M&A라는 그런 과정도 거치는 거고 예, 그런 의미로 파악이 됐고요. 우리 김대현 대표님은 이 중고거래가 이게 규모의 경제나 이게 플러스로 돌아오기 상당히 어려운 분야잖아요. 그걸 아시고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처음 할 때는 몰랐고요. 예. 처음 할 때는 그냥 제가 제일 잘하는 거 해야 된다 싶었는데 저희가 제일 처음 이제 팔았던 물건이 8년 된 IBM 노트북을 9만 원에 이제 고시 준비하시는 분한테 팔았는데 네. 그분한테서 2달 후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 노트북으로 내가 공부를 해서 합격했다. 라고 고맙다. 팔아줘서 이런 물건. 사법시험. 예. 사신지 행신지 이런까지는 디테일하게 모르는데 그때 네. 제가 신림동에 이제 물건을 팔았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한번 겪고 나니까 우리가 이게 파는 물건으로 누군가 인생이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좀 중요한 역할을 나름 하고 있구나 싶어서 그런 보람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빡세구나를 많이 느꼈고 결국은 이제 저희도 이제 그리는 꿈은 이제 사실 저희 아마존을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사내 문화나 뭐 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냥 중고 시장의 아마존, 그래서 누구나 아마존 없이 지금 살 수 없듯이 저희도 저희 세리 없이는 살 수 없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돈을 줄여드리고 그런 누군가의 좀 삶에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경쟁사들이 다 이제 막강한 경쟁사들을 다 가지고 계신데 경쟁사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쟁사 한계와 그들하고 뭐 어떻게 이길 건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로겐롤부터 일단 네. 팀앱이 가장 그다음에 최근에 네이버 저기 아직까지 많이 잘 당기잖아요. 그다음에 네이버도 또 최근에 내비게이션을 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고요. 네. 뭐 상황이 그렇게 저희가 처음에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나빠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도 팀앱은 있었고 그때도 팀앱은 뭐 가입자가 엄청났고 또 뭐 폰이 이제 미리 탑재되어 있고 그런 상황은 똑같은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 서비스를 기획할 때 이제 국내외 내비게이션 한 300개를 정도로 분석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분석하면서 이제 모든 내비게이션이 다 이제 똑같다라는 판단하에 우리는 다른 내비게이션을 만들자라고 했고 그때 서비스를 만들고부터는 사실 뭐 팀앱은 물론이고 경쟁사 내비게이션을 한 번도 보거나 써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면 따라할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면은 저희만의 차별성이 없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는 그 어떤 뭐 경쟁 서비스와의 그런 거를 고민하는 것보다 사용자들이 원하는 거, 사용자들이 하시면서 즐겁게 저희는 목적지까지 즐겁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어떤 좋은 정보를 만들어서 그걸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컨셉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번 언급되었는데 저희 경쟁사는 이제 중고나라가 맞고요. 그래서 중고나라가 저번 주에 40억 투자를 유치해서 굉장히 좀 이제 이 시장도 좀 피 터지는구나. 늘 많이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저희가 그들을 뭘 이긴다는 편은 조금 그렇고 그들보다 조금 더 이제 경쟁력 있는 포인트는 기존까지는 아무래도 그냥 리테일 기반의 시장이 사실 중고 시장 대부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모바일 기술을 결합해서 뭔가 시너지를 내는 부분은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지 않나. 실제로 이제 저도 뭐 중고 거래를 10년 이상 했던 사람들이고 저희 파운더들은 뭐 모바일 테크놀로지 쪽에서도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라서 그런 팀이라면 우리가 한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고요. 객석에서 질문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또 이렇게 매년 그 모바일 어워드, 모바일 컨퍼런스 이 행사에 초대해 주시는 머니투데이 감사드리고요. 머니투데이 사랑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그 쫄진하고 투자를 지원해주고 계신 아산남재단, 마루일팔동 관계자 여러분께 또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질문이 좀 있고 청중들은 어마어마한 청중이 모였는데 질문은 몇 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첫 번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그 카카오랑 처음에 이제 연락을 받고서 이렇게 처음에 대면을 하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렸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 4개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좀 굉장히 빨랐는데요. 이게 좀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때 뭐 상황 뭐 이런 걸 따졌는데 저희는 뭐 상황이 되게 좋아서 그런지 저희도 뭐 한 달 반, 2달 만에. 한 달 만이면 엄청나게 빨리 굉장히 빠르게. 그거를 조금 더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3개월 중에 어떤 시간으로 얼마를 보냈는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한 달 정도는 이제 미팅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뭐 인사하고 좀 기존에 하던 것들을 알아가는 단계가 있었다면은 마지막 한 달 정도는 실제로 이제 그 계약을 하면은 그 실제로 실사를 하는 단계가 한 2달 정도 있고 마지막에 계약을 하면은 이행을 하면은 계약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계약 종료 시점까지 또 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보름 이상 정도 그 시간이 이제 또 필요하고 그래서 총 합쳐서 그 정도 걸리는 겁니다. 네, 저희도 초반 한 달 동안은 서로 이제 알기 위해서 같이 술 엄청 먹으면서 서로 이제 수술한 대화를 많이 하는데 물론 다 이제 모든 비즈니스는 또 밤에 다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달은 저희도 실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실사를 어떤 실사를 하셨는지 또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실사도 뭐 재무 실사가 있고 뭐 사용자라든지 비즈니스 실사가 있잖아요. 실사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죠. 네, 저희 실사는 기술실사, 재무실사, 법무실사 뭐 이런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실사는 뭐 말 그대로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정말 이야기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제 그 정도 되는 건지에 대한 평가 그 실사고요. 재무실사는 뭐 회사의 여러 가지 재무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고, 법무실사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계약 관련된 내용들, 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뭐 과거나 앞으로 미래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실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 대표님. 예, 저희도 동일하게 예, 그 재무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했던 것 같고요. 예, 저희는 또 이제 커머스 회사니까 재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재고 실사까지 다 이렇게 진행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 하는 걸로 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그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른쪽.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스타트업을 준비 중인 김태용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엑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창업을 하기도 전에 벌써 엑실 걱정을 하고 있는 창업 중이세요. 아, 네네. 안 하셔도 되는데. 어디서 인수 제의를 해올 때요, 굉장히 큰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해올 건데, 인수를 해올 건데, 스타트업 대표라든지 창업자나 창업팀에서도 일부는 그걸 이제 아까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인수하는 측에서 아니면 중재자가 뭐 스탁 옵션이라든지 뭐 그런 옵션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더 설득을 하기 위해서요. 과거 사례라든지 아니면 협상할 때 네, 그 가치에 따라서 물론 많은 네, 차이가 있겠죠. 네, 저희는 그런 이제 저희는 창업자가 3명이 있거든요. 물론 직원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 창업자 3명이 어떤 일이든지 저희가 판단할 때 저희는 이제 100% 찬성하는 것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100% 찬성하는 거 했기 때문에 진행을 했었고, 그래야 이제 나중에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요, 제가 그냥 또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네. 그러면 그 주식을 네, 다 모든 그 관계자분 주주들께서 네, 100% 다 현금으로 그냥 받으셨는지, 아니면 일부 남겨놓으셔서 네. 그 주식이,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아까 옵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형태가 남겨 있어서 그거는 또 나중에 exit 수 있는 권리를 받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는 뭐 언론에서도 공개가 되어 있지만 이제 현금 일부, 그다음에 주식 일부, 그다음에 또 스톡옵션 또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들은 또 그 스톡옵션에 그대로 이제 그 보존을 받는 그런 것들, 뭐 세부적인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예, 모든 직원들이 다 공정하게 그 혜택을 받는 그런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물론 대표이사님께서는 항상 늘 공정하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지만 이럴 때 임직원을 한번 불러야 되는데 아쉽네요. 예, 자 우리 예, 뭐 저희도 이제 그런 사례는 분명히 있다고 들었고요. 예, 뭐 이렇게 똑같이 김 기사랑 똑같이 그거는 이제 뭐 창업자들이 이제 딜을 할 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창업자가 지금 당장에 현금을 좀 더 원한다 하면은 그걸 좀 강하게 푸시하시면 그렇게 맞춰줄 때도 있고, 뭐 그게 보다는 좀 미래에 나는 업사이드 포텐셜을 좀 노려보겠다 하면은 이제 사업을 먼저 제안하셔도 되고, 그거는 좀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하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시고 또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제 창업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뭐 나쁜 기사도 나오긴 하지만 네.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특히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나 창업하려고 꿈꾸는 그런 예비 창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정답을 아는 건 아니라서요. 저희 그냥 제가 경험했던 거에 비춰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트렌드를 쫓지를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게 정답이야라고 할 때 그때는 이미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들어가기 늦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더라도 뭐 단기간에 그거를 뒤집을 만한 어떤 정말 획기적인 그런 능력이 있지 않은 한 그거는 좀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렌드라는 건 어차피 돌고 돌기 때문에 뭐 3년 후, 5년 후,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기 전공인데 들어갈 때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나올 때는 인기가 굉장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모든 것들이. 예,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쫓지 말라고 하고 이제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도.
예, 저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아서 그 대학생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혹시 예, 대학생 분들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2, 3년 정도는 뭐 다른 스타트업이나 회사에서 근무하신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하시는 걸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대학생 때 처음 창업을 했다가 예, 굉장히 좀 스릴한 아픈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2, 3년 정도 경험을 좀 쌓았더라면 더 좋은 비즈니스 모델 또 더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뭐 예, 이런 좋은 자리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